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빚을 별로 이렇게 뭐 큰 게 아니다, 빚을 별로 이렇게 무섭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그렇게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까불어대다가 인생이 막 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뭐 100만원만 빌려달라고, 50만원만 빌려달라고,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한 달 뒤에 갚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이제 그들에게 돈 빌려주는 건 사실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줘야죠.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한 번, 두 번인 거지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뭐 별의별 경우를 많이 이제 겪죠. 많이 겪고 많이 느끼고 많이 깨닫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쉬운 것처럼 만만하게 뭐 여기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고 빚냈다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이 개판되면요, 그럼 나 몰라라 그러고 나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이제 궁지에 몰리면은 양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이성적인 생각도 다 사라져 버리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가지고 메꾸려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 드라마 사채꾼 우시시마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 보면요, 이 사채꾼한테 돈을 비굴하게 이렇게 고개 숙이고 빌립니다. 선이자라고 하죠. 100만원 빌리면 20만원 떼고 80만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고 나중에 100만원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런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정말 오늘만 살고 오늘 내일을 이제 장담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 너무 소홀하게,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뭔가를 생각하는데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요. 근데 이제 자꾸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제 착각하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씁쓸한 얘기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빚내서 살다가 되는 대로 흥청망청 거리다가 맛이 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걸요. 알아 살아가는 거죠. 뭐 자기 인생 자기들 거니까 뭐 각자 자기 소신대로 사는 거 아니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좀 씁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나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적어도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비치지 않게끔 교육을 시키고 또 시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더욱더 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너무도 어려운데, 너무 쉽지 않은데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인생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고요. 함부로 쉽게 돈 벌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낮은 자세로 조심 또 조심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돈 50만원, 돈 100만원이 없어가지고 빌려달라는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할 정도로 궁지까지 몰려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 사람이 없을 때는 돈 많은데 없을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어떤 식으로 살아가도 정말로 피 같은 목숨줄 같은 돈을 꼭 손에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쥐고 있어야, 그래야 정말 필요할 때 쓰지요. 돈이 없으면요 아파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겠습니까? 병원비 마련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있어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죠. 그리고 아이들, 나는 밥을 굶어도 아이들은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가장들, 특히나 어른들이 뭐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생각 없이 살면 되겠냐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너무 수월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는 인생이 무진장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되고 더 이제 사력 있게 살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되고
또 차분하게 마음을 먹으며 살아가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지키죠.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나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잔소리처럼. 안다 다 안다. 근데 뭐 비치고 싶어서 비친 줄 아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00명 중에 대한민국 국민의 10명 중에 4명은 빚이 있고 4명은 빚이 없고 2명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죠. 그 말인즉슨 빚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이다라는 건 자기가 좀 더 노력하고 의지만 좀 굳건하면 빚을 안 지고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수에 맞게끔 살아야죠. 분수에 맞게끔. 만원짜리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5천원짜리 먹고 3끼 먹을 거 2끼 먹고 그렇게 살아도 빚이 없으면 산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노숙자라고 해도 빚이 없으면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소주 먹고 밥 먹고 싸돌아 다니면서 여유롭게 산다고 하죠. 자유롭게. 여유롭게는 아니고. 근데 빚지면요. 빚지면 지 마음대로 쉬지 못하죠. 띵동 이러면 눈 뜨면 배달 가야 되고 눈 뜨면 일해야 되고. 왜? 빚 갚아야 되는데 채권자가 가만히 내버려 두냐라는 거죠. 일 시키는 거죠. 강요하는 거죠.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쉰다라는 겁니다. 빚지면. 그만큼 무서운 게 빚이다. 누군가한테 돈 빌릴 생각하지 말고 은행에 돈 빌려줄 생각하는 게 훨씬 삶이 윤택할 거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상위 1%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자 소득을 벌어들이는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은 1년에 1,700만 원을 번답니다. 이자 소득으로. 0.1%에 해당되는 사람은 7,100만 원을 벌고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그 수치가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 겨우 이자 소득으로 1년에 1,700만 원을 번다. 1%밖에 안 된다.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을 받는 전체 1인당 평균은 1년에 36만 원이라고 하죠. 평균이 매우 적죠. 근데 이제 아무리 적어도 천천히 차근차근 이자 소득을 받는 걸 시작으로 삶을 살아가면요. 삶이 윤택한 거죠. 삶이. 100만 원만 집어넣어도 1년에 이자가 6만 원이 나옵니다. 채권에 넣으면요. 채권 이자 수익 7%인 곳에 넣으면 100만 원 넣으면 1년에 6만 원이 나와요.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이자 소득을 받는다, 채권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분기에 15,000원씩 나온다라는 거죠. 적은 금액이 아니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따져보고 하나씩 둘씩 늘려가다 보면 뭐 나름의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어내지 않겠나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차근차근 늘려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빚 안 지고 어떻게 사냐라고 하지만 빚 안 지고 사는 걸 당연한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